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좀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아마존이 분기 매출 2,134억 달러라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이죠. 사실상 현대 인터넷의 엔진룸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사업부 AWS 있잖아요. 네네, AWS. 거기가 13분기 만에 가장 빠른 24%의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거든요. 모든 지표가 성공이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했다고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보통은 축포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등해야 정상인데 이건 뭔가 투자자들이 우리가 못 보는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같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아마존의 그 화려한 과거 성적표에는 사실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대신 미래에 던져진 거대한 질문, 바로 2026년 한 해 만에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계획에 주목한 거죠. 2천억 달러요? 네. 이 발표가 나온 순간 투자자들은 환호 대신 계산기를 꺼내들고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2천억 달러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 아닌가요?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이걸 단 1년 만에 쓰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이 돈이 대체 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대부분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하고 위성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투입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아마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술업계의 거인들이 벌이는 거대한 AI 군비 경쟁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AI 군비 경쟁이요? 네, 알파벳, 즉 구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기록적인 실적을 냈는데도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거의 판박이 같은 패턴을 보였죠. 아마존이랑 알파벳 이 두 회사만 합쳐도 2026년에 AI에 쏟아부을 분이 5천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이게 단순히 더 좋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수준의 경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맞아요. 소프트웨어 경쟁을 넘어선 물리적인 인프라 전쟁이죠. 인프라 전쟁. 네, 누가 더 많은,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촘촘하게 짓느냐, 그리고 누가 엔비디아 같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더 강력한 자체 AI 칩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자체 칩 개발까지요? 그렇죠.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그래비톤이나 트레이니엄 같은 반도체들이 바로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무기들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AI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흥미롭긴 한데 이게 정말 적절한 비유일까요?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AI 기술은 결국 다 같이 발전해서 우리 삶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경쟁인가요? 아니면 그냥 투자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기술 발전의 혜택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AI 시대의 표준을 장악하고 누가 플랫폼을 선점하느냐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맞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칩으로 데이터 센터 비용을 30% 절감하면 그만큼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죠. 그렇죠. 최고의 AI 인재들이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춘 회사로 몰려들 거고요. 결국 지금의 막대한 투자는 AI라는 새로운 대륙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고 영토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결국 주도권 싸움이군요. 네,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주도권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단순한 데이터 센터 경쟁을 넘어서는 그림이네요. 한쪽에서는 AI 비서처럼 우리 손에 잡히는 기술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외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야말로 땅과 하늘 양쪽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2천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훨씬 더 똑똑해지고 개인화된 AI 경험의 진화입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공개한 AI 쇼핑 비서 루퍼스가 대표적이죠. 루퍼스 들어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운동화 이렇게 검색하지만 미래에는 루퍼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다음 달에 마라톤 뛸 건데 평발이고 주로 아스팔트에서 달려 20만 원 안 넘는 걸로 추천해줘. 와, 그럼 루퍼스가 수백만 개의 상품하고 후기를 쫙 분석해서 딱 맞는 신발 몇 개를 골라주는 거죠. 그 정도면 거의 개인 쇼핑 컨설턴트 수준인데요.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려면 배경에서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연산 능력이 바로 데이터 센터와 AI 칩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쇼핑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물류 창고의 로봇들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배송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축시킬 거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AI가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지금 이 선수가 수술 쏠 확률은 87% 같은 이런 예측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주는 식이죠. 와, 재밌겠네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른 하나의 그림은 훨씬 더 거대한 계획처럼 들리던데요. 우주 인터넷 사업 말이죠. 네, 맞아요. 바로 프로젝트 레오로 알려진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와 정면으로 맞붙는 사업인데요. 스타링크랑요? 네, 말 그대로 하늘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스타링크가 이미 시장을 꽤 장악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굳이 이 비싸고 힘든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단기적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 고객들을 위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 데이터 센터나 공장들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려면 위성 인터넷만한 게 없거든요. 아, 하지만 더 큰 그림은 다음 10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아직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의 잠재 고객들을 아마존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야말로 하늘에 새로운 길을 내는 거네요. 하지만 말처럼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건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당장 2026년 1분기에만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예상될 정도니까요. 1분기에만요? 네,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사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하지만 아마존은 흔들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미래에는 인터넷 연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존의 계획은 정말 원대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발표된 시점에 경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현재 경제는 한마디로 정말 기이한 상태예요. 기이하다고요? 네,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나타내는 고통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꽤 낮은 수준이에요. 잠깐만요. 지표상으로는 살만하다는 건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저만 해도 마트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죠. 통계랑 현실 체감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정확해요. 바로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그 괴리가 드러납니다. 이 지수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데 지난 48년 중 거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48년 중에 최악이요? 네. 숫자는 괜찮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불황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의 심리적 충격 때문이에요. 전체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됐을지 몰라도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이나 기름값 같은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잖아요. 아, 맞아요. 체감 물가는 너무 높아요. 물가가 금리가 오르면서 집이나 차 같은 큰 돈이 드는 소비는 엄두도 못 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사람들은 지표와 상관없이 내 지갑은 계속 얇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 그런 경제적 불안감이 아마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불안한 심리가 투자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을 원해요. 그런데 아마존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겠다. 이렇게요? 네, 우리 지금 돈 잘 버는데 그거 전부 다 미래에 쏟아부을 거야. 라고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소비자들 지갑도 다치고 있는데 무슨 배짱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테무나 틱톡샵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쟁자 등장을 넘어서 앞서 말한 소비자 심리와 직결되는 현상이에요. 소비자들이 불안하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초저가 상품을 파는 테무 같은 곳으로 몰려가는 거죠. 아, 이런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 아마존이 발표한 2천억 달러 투자는 투자자들 눈에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기술 산업의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기록적인 실적과 그에 정반대되는 주가 하락은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 그러니까 높은 수익성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고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한때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던 가벼운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는 막대한 자본을 땅과 하늘에 쏟아부어 물리적인 인프라를 까는 마치 19세기 철도 회사 같은 중후장대 산업의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어요. 철도 회사요? 네, 과거의 철도가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책임지는 국가의 대동맥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이 디지털 경제의 대동맥이 된 거죠. 21세기의 철도 회사라.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 철도를 까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불안에 떠는 지금 이 상황이군요. 바로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과연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AI 인프라는 19세기 철도처럼 향후 100년의 부와 혁신을 이끌 새로운 철도가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 거대한 하이프, 즉 과대 광고에 불과할까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